안녕하세요. 제 부스에서 쿠키 맛있게 드셨나요? 네. 고대부터 현대까지 디저트 문화의 발전을 발표하는 장하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작년 11월, 먼저 공예라는 주제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예는 예전부터 계속 해온 탓에 점점 질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많이 해보지 못한 제과를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과는 그 주제의 폭이 너무 넓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역사와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역사나 과학, 이 두 가지로만 접하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후반, 첫 프로젝트 면담을 끝내고 그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역사나 과학만이 아닌 예술적으로도 디저트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주제를 결정했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디저트의 어원은 무엇일까? 디저트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디저트는 디저베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디저베는 프랑스어로 상을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디저트는 처음부터 식후 입맛을 정돈하기 위해 먹던 것이어서 견과류나 꿀로 만든 단 음식, 과일이나 말린 과일, 혹은 차가운 셔벗이나 소르베 등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부터 설탕이 조금씩 흔해지며 디저트의 맛도 모양도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마카롱, 파이, 타르트, 슈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디저트는 주식이 아닌 후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왕이면 예쁜 것, 다 예쁘면 그중 맛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저트가 아름다워지게 된 계기입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보다 식후에 디저트를 먹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것은 현재 카페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간식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카페를 다니며 간식을 먹는 것에서 프로젝트의 막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정동 카페 거리와 강남 신세계 디저트 파크 등을 다니며 딸기 티라미슈, 다쿠아즈, 두바이 존드 쿠키, 버터떡, 초코 버터떡, 까눌레, 얼그레이 까눌레, 초콜릿, 밀푀유, 마카롱, 슈 등을 먹었습니다. 어떤 카페는 맛이 있었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았고, 어떤 카페는 맛이 없었는데 유명해서 인맥이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신세계 디저트 파크를 추천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유명한 디저트 카페들이 있고 주머니가 두둑하다면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카페를 다니며 베이킹도 열심히 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머랭 쿠키부터 시작해서 파운드 케이크, 타르트, 티라미슈, 마카롱, 스펀지 케이크 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만든 디저트는 티라미슈입니다. 저는 티라미슈는 마스카포네 치즈와 생크림을 섞은 크림과 비스킷을 샌드한 뒤 그 위에 코코아 파우더를 두껍게 뿌리는 디저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학 중 약 5회 정도 만들었고, 최근에는 블루베리 티라미슈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만든 디저트 중 가장 어려운 디저트는 마카롱이었습니다. 저는 마카롱을 성공하기 위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약 4회 정도 실패한 끝에 성공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뻥카롱이었습니다. 그 뒤 계약하고 2, 3일 정도 더 시도해본 끝에 제대로 된 마카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디저트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푸딩부터 시작해서 까눌레, 초코 쿠키, 마카롱, 스펀지 케이크, 우유 무스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행하던 두바이 존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저트 아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가 폰단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슈가 폰단트는 슈가 파우더와 젤라틴, 물엿, 레몬즙 등으로 만드는 클레이 같은 질감의 재료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장미 모양을 만들어서 스펀지 케이크 위에 장식한 뒤 설에 가져갔습니다.
제 눈에는 실패작이었지만 다들 너무 칭찬해 주셨고 용돈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슈가 폰단트 전용 재료를 사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에는 병아리를 만들어서 마카롱 위에 장식하고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케이크 위에 장식했습니다. 스승의 날 케이크 2종은 여태까지 만든 케이크 중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방학 중에는 레시피 오류나 실력으로 3점에서 4점 5점 만점 중에 3점에서 4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면 개학 후에는 4점에서 4.5점 혹은 5점 정도의 점수를 받는 실력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제가 디저트 문화의 발전인 만큼 그것에 관한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소 베이킹을 하며 늘 들어가던 재료인 설탕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설탕은 기원전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되지만 유럽의 서늘한 기후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던 사탕수수에게 너무 추운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전쟁을 벌이기도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엽쯤 혁신적인 식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탕무입니다. 사탕무는 설탕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유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탕이 조금 더 흔해졌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저렴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디저트는 사탕수수 밭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설탕이 조금씩 흔해지던 16세기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디저트는 있었지만 그 종류와 수가 매우 적었고 설탕이 거의 은값과 같았기 때문에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쯤에 만들어진 디저트는 마카롱, 푸딩, 타르트, 슈 등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유럽의 궁중연애가 절정에 달합니다. 사탕무가 발견되고 설탕이 흔해지며 슈가 폰단트나 설탕공예 등 설탕이 데코레이션 요소로 쓰이기 시작했고 디저트 아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디저트는 마들렌, 휘낭시에, 에그타르트, 마시멜로 등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쇼트케이크나 티라미슈 등이 만들어지고 현대에 와서는 유행이 급속도로 바뀌며 두바이 쫀트 쿠키나 버터떡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디저트는 프랑스 디저트이지만 스페인에서는 크림 브릴레가 만들어졌고 폴란드에서는 치즈케이크, 벨기에에서는 와플, 이탈리아에서는 티라미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디저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디저트이자 치즈케이크의 조상인 트리움부터 맛의 천국이라 불리던 중세 로마를 지나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신대륙을 찾아 나선 대항해 시대, 유럽의 궁중연애가 절정에 달한 19세기, 그리고 현대까지 인류는 그저 식후의 입맛을 정돈하기 위해 디저트를 먹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며 맛과 모양을 한 번에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셰프님들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 얻은 요리 실력과 설거지 실력은 앞으로도 요긴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저는 마카롱을 만들며 끈기와 인내를 케이크를 장식하며 섬세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도록 도와주신 멘토 백미경 선생님과 이근혜 선생님, 시식을 해준 우리 반 친구들, 재료비를 대준 부모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